저는 한일 관계에 대해 좀 네.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본 이시바 총리가 최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한국 내에서는 한일 관계가 후퇴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 정부의 새로운 총리, 새로운 정부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궁금하고요. 또 역사 문제와 관련하여 사도관상 주도식이 올해도 한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따로따로 개최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한일 관계는 참 대북 관계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에는 대미 관계도 똑같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외교는 언제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외교는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런 건데, 우리는 보통 규칙 속에서 살잖아요. 일정한 규칙, 규범, 어쩌면 상식, 윤리 이런 속에서 살죠. 예, 그런데 국제 관계는 규칙이 사실은 없어요. 규칙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규칙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한일 관계는 저는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의 대표 선수, 총리, 대통령이 누구냐, 또는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일 관계에서는 저는 우리가 어려우니까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 이런 건 매우 어려운 주제니까, 또 그러나 그 어려운 주제 말고 협력하고 또는 서로 지지하고 함께 할 일이 또 많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도움되는. 그래서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를 외면하지는 말자. 제 입장은 그런 거죠. 외면하지 말되 그 문제하고 사회, 경제, 민간 교류 같은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문제들은 또 그 문제대로 별도로 접근하자. 그래야 뭔가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시바 총리에 대해서도 일부 우리 국민들은 약간 비판도 있습니다만, 일단 얼굴 보고 조건 달지 말고 오시기 어려우면 제가 먼저 가고 이웃하고 친하게 지내듯이 좀 미리 엄격하게 따지지 말자. 그래서 제가 먼저 갔죠. 미국 가기 전에 그것도 대미 협상에 있어서 조금 필요한 측면도 있고 우리한테. 그래서 마음 터고 얘기합시다. 그랬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은 예상보다. 아마 일본에서 저를 볼 때도 저 분명히 엄청나게 과격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아니네 라고 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우리도 생각보다 얘기할 여지가 있네 라고 생각한 게 있죠. 사도광산 문제는 이시바 총리가 이제 사회무사를 밝히기 전에도 이미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 의견 합치를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포기, 안 가는 걸로.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러지 말자. 일단 협상은 계속 하되. 그래서 안 가는 걸로. 그것도 안 가는 게 엄청나게 싸우는 거기도 하죠, 외교적으로 보면. 근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 될 거냐. 아마 질문 속에 그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시바보다 더 힘들걸? 이라는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일본 내부 문제고, 우리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또 가까운 이웃 국가하고의 관계에 관한 거니까 아직 누가 될지도 모르니까 비슷비슷하다던데 두 사람이.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기본적 원칙 투트랙 전략에 따라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따질 건 따지고 규명할 건 규명하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저는 경제적 분야에서 전 세계 경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경제 분야에 대한 새로운 협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에게도 필요하고 대한민국에게도 필요하고 어쩌면 조금 더 넓게 보면 동북아시아 안정에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게 만들려면 건 당장 그 얘기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협력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여지를 두고 대화하고 또 좀 더 넓은 마음으로 가슴을 열고 서로 접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